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골라서 전략 알아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아침에는 조정을 잠깐 받다가요, 이내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하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금요일에 4%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코스닥이 0.9% 오르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오랜만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가 또 1% 오름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증시 이후 오늘 마감까지 이 장중 변동성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탑5 함께 하실 분 모셔야겠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태환 멘토가 꼽은 탑5 종목은요,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 중 재심이 가능한 종목들을 3가지, 그리고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지 오늘의 탑5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탑1은요, 영원무역입니다. 아웃데어 OEM 업체죠. 7월 27일에 갖고 오신 종목이고 8월 24일 AS까지 알아본 종목입니다. 이어서 탑2는요, IT 부품주 서원인텍입니다. 이 종목은 8월 17일에 무려 탑픽주로 꼽혔던 종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이죠. 세운메디칼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 지난주 월요일에 알아봤던 종목이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요, 파트론입니다. 역시 휴대폰 부품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5는요, 사물인터넷 관련주 코콤이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유망주가 이번 주 탑5로 뽑혔는데요. 자, 종목 한 개 한 개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1은요, 영원무역입니다. 단기 조정 시 저점 매수 타이밍. 영원무역하면 노스페이스 OEM 업체로 유명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지난 7월 27일에 들고 오신 종목이고요. 8월 24일에는 AS까지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 영원무역 8월 18일에 이 7만 2천 원까지 갔던 만큼 수익 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후 지난 2주 동안 조금 조정을 받아온 것 같죠. 네. 이제는 좀 매수 타이밍으로 다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까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5개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이 탑5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많이 드렸고요. 또 AS 전략까지도 펼쳐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2012년도까지는 매년 3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 또 국내의 내수 경기 침체 때문에 13년도부터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섬유 의복 업종 가운데 소개해드릴 때 한섬이라든지 휠락코리아 이런 종목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발 미국행 OEM 관련된 그 수출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또한 베트남발에 있는 매출의 라인 자체가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TPP가 체결이 되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영원무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 72,200원까지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다소 시장의 조정 여파와 더불어서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AS 전략을 소개해드리면서도 61,500원. 결국 이제 인터넷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68,500원의 지지가를 설정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익 구간을 일단 만들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아직은 이 종목에 대해서 손을 떼고 나갈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자체가 결국 중국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양시장 모두가 좀 반등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의 조정 자체는 지수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 여파, 그리고 또 국내보다는 해외의 전반적인 대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을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박스권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영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캇이라는 그 51% 지분을 가지고 글로벌 자전거 유통 전문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자전거 분야에 있어서 엑스셀이라든지 자전거 관련 유통업까지 신규 사업으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외형 성장적인 부분 자체는 여전히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가가 6만 원 3.9%의 상승을 보이면서 2,300원 또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일전에도 제가 61,500원 정도 이하권이면 저가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 주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현재로서는 지지가 자체가 241선 정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481선까지는 아직 뭐 거리가 멀게 있고요. 끝까지 볼 필요가 없겠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 가격대, 즉 6만 원 선 이하권 정도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좀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여기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 레벨업을 시켜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먼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간다면 61,5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이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안착이 된다면 다시 한번 63,000원 정도 수준까지 다소 계속적인 거 출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뭐 오늘 사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어차피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차피 제가 7월 27일 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추천을 해드릴 당시도 이 종목은 좀 단기적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이익 실현가를 꼭 설정해 드렸던 가격대가 바로 68,500원이죠. 물론 7만 원 이상권에서 매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68,500원대를 깨어지면서 일부 이익 실현을 했던 분도 많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가격대 정도가 바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6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중국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시장 자체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 지난주 후반에 팔았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다소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 언제든지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높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눌림목을 주는 구간, 즉 6만 원 이하권 정도, 5만 9천 원, 5만 8천 원, 5만 7천 원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인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수렴 과정 이후에 에너지를 비축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역시 업황 자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영업무역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정 시마다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섬유 의복 업종 가운데 성장성이 특히나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수급 개선 역시 기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전거 유통 사업까지 다각화가 되고 있는 만큼 외형 성장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6만 원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6만 100원 나타나고 있죠. 영업무역 지금 현재 재매수 구간에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고 6만 8,500원까지 조금 더 오르는 거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서원인텍입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신규 모델 출시 기대. 휴대폰 부품주죠. 이 서원인텍이 이 종목은 8월 17일에 무려 탑픽주로 꼽혔던 종목인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고요? 네, 오늘 아침 정시와이드 출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하고요. 여러분들 8월 17일 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장이 조정 여파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 보니까 이 종목도 결국은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원가율 개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원가율 개선이 이루어지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업황 자체가 좋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하반기 갤럭시 노트 5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중저가 스마트폰의 출시가 대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베트남발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이 서원인텍의 원가율의 하락도 수익성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한 가동률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이익도 늘어나는 그런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서원인텍이다. 또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주가 자체가 특징주로 꼽히면서 실질적인 그 하반기의 가동률에 따른 또 배당 투자의 매력까지도 더불어서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서원인텍이다.
인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종목은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 중에서 기관 투자자가 또 수급의 주체적인 모습으로 계속적인 매수 관점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지난주 주말에는 외국인들이 약간 팔았습니다만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의 매수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8월 17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가격대, 그때 제가 아마 이 종목을 12,500원 정도 이하에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을 견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시장의 조정 여파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단계 좀 밀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8월 21일 날 저점이 1,6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좀 겁을 집어먹고 매도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그 성장성적인 측면, 하반기에 전반의 실적 개선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좀 참고 기다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럴 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분명히 투매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 지수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과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기술적 반등만 주었던 것인가, 아니면 낙폭 이전의 주가가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분명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주말에 지수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는 일단 기본적인 그 관점 자체는 14,000원 선을 돌파하는 관점, 즉 14,000원 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 매물을 소화해낸다면 분명히 중기적 관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레벨업 자체가 15,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서원인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위에는 이제 481선의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또 올라오니까 겁을 집어먹고 팔고자 하는 매물도 많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저점에서 좀 물량을 매수에 가담을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높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오히려 이번 주 구간에서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시점에서 좀 박스권 이 구간 내에서 좀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견지해서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물론 14,000원까지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좀 더 지금 현재보다는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는 모습도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 기관 투자자 매수 좀 더 유입이 돼야 되는 모습인데, 하반기에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적인 측면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물론 이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턴어라운드로도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서원인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가는 12,70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12,000원 선이 깨어지는 구간이면 오히려 더 좋을 것이고, 아니면 12,000원 초반선에서 일부 물량을 매수에 가담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조금 더 매수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매수 관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서원인텍이다라고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이 리드는 서원인텍입니다. 현재 12,000원 초반선에서 매수 구간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이 14,000원 돌파 이후에는 1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이 박스권에서 밀릴 때 분할 매수 전략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탑3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는요, 세온메디칼입니다. 인구 고령화, 의료기기 성장 수혜주. 지난주에 선정됐던 종목이죠. 이 세온메디칼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종목인데요. 이 베트남 법인 이슈도 있죠. 네. 베트남발에서 만드는 수액 세트가 1분기부터 본격적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유럽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세온메디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제가 바텍 같은 종목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려서 신고가 이후에 현재 또 헬스케어 관련주, 즉 고령화 시대에서 헬스케어 관련주 가운데 또 세온메디칼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일단 세온메디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또 인공가슴 그 보형물이라든지 또 휴대용 또 전반지 가온기 이런 신규 사업까지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외형 자체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어 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세온메디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이 종목 자체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입을 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세온메디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당시가 8월 31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때 박스권 정도 구간까지 밀려내릴 때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 자체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최근 지난주에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주면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7,410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주 후반에 시장의 조정과 더불어서 동반적인 하락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170원 올라서 6,80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단기적으로 약간 수익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우리가 겁을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오히려 밀리는 시점이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매수에 가담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많이 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지켜보다가는 오히려 좋은 종목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6,600원 정도 선이면 1차적인 매수 관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400원 정도 수간. 또 한 단계 더 밀린다면 우리가 6,200원 정도 이렇게 3분법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가담 이후에 여기서 시장이 물론 출렁이는 조정을 보인다면 여기서 다소 조금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급반등으로 이번 주에 이렇게 시장의 화랑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구간은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세운메디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운메디칼 외형 성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6,800원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6,600원, 6,400원, 6,200원 정도에서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이 저점에서 물량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탑4 네 번째 종목입니다. 탑4 파트론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네, 오늘의 신규 종목이죠. 바로 파트론이 꼽혔는데요. 이 휴대폰 관련주고요. 그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 파트론이 삼성페이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트론 같은 경우 좀 어떤 경우에서 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최근에 이슈가 결국 삼성페이, 이런 인터넷 은행, 네. 이런 쪽에 이슈가 많이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테마의 흐름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테마주에 무조건 우리가 편성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그런 관점보다 종목을 먼저 우리가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과연 어떤 그 이슈의 흐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탄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우리가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삼성페이 많이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 계좌, 은행 계좌를 등록해서 보안성과 편리성 있게 실생활에 활용을 하자는 것이 바로 삼성페이인데요. 결국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근거리의 무선 통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이 파트론의 주가 자체가 최근 상당히 좀 두각을 보이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그 손떨림 방지 기능과 관련된 전면 카메라의 어떤 그 채택 여부 자체도 올해보다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파트론의 주가 자체가 최근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파트론의 주가 자체가 작년도 결산 실적까지는 2013년 대비 좀 이익률이 좀 떨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개선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상반기까지는 이 파트론의 주가 자체의 실적 자체가 약간 전년 대비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오늘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되어 주신 여지를 우리가 좀 보고 접근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 투자자가 지난주 주말에 거의 70만 주나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면서 외국인들이 20만 주 정도대를 물량을 쏟아내는 것도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흐름 자체는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당하게 단기 탄력을 쫓아가 봐야 여러분들께서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분할 매수의 접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파트론이다. 이렇게 네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삼성페이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죠. 이 파트론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 주시면서요. 조정 시 매수 관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입니다. 탑5 코콤입니다. 삼성 사물인터넷 플랫폼 출시 수혜. 사물인터넷 관련주죠. 코콤인데요. 코콤은 원래 홈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이 비디오 도어존이나 CCTV 사업 쪽이었는데 이 사물인터넷 수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나 봐요. 네.
이 코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그 영상폰 있지 않습니까? 영상폰을 통해서 이제 누가 찾아왔을 때 벨을 눌렀을 때 보고 문을 열어주는 영상 비디오 도어폰을 제일 먼저 국내 업체에서 출시한 업체가 바로 코콤입니다. 네. 코콤이고요. 따라서 최근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2015년 그 가전 전시회에 갔을 때도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좀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결국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편리성을 가지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외출을 할 때,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외출을 할 때 가스를 껐는지, 아니면 이제 수도를 잠궜는지, 전기불을 껐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헷갈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스마트폰을 관련해서 집안에 있는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가겠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스마트 TV 쪽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에 이제 접목을 시키고 2020년도에는 모든 이제 전자제품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의 영역을 넓혀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코콤이 그동안에 이슈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떠가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가전 전시회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었죠. 물론 LG전자도 마찬가지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 같은 시점에서 코콤이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하게 떠올랐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실적적인 측면은 아직까지도 연간 실적을 놓고 보면은 조금 고만고만합니다.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200억 원대 매출을 일으키면서 영업이익이 한 20억 원대 또 많게는 30억 원대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크게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못했지만 향후의 업황에 대한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코콤도 사물 인터넷에 관련해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G전자와 삼성전자와도 향후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홈 네트워크 전반적인 시스템과 관련해서 논의 중인 그런 종목이 바로 코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화두가 사물 인터넷이긴 한데요. 주가 자체가 그동안 좀 박스권을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단계 좀 이런 구간에 많이 매수에 가담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의 조정 여파로 때문에 한 단계 뚝 떨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빠르게 직전에 떨어지기 직전 저점 그 가격대까지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7월 말 8월 말이죠. 장대의 양봉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다소나마 이제 십자형 엄선이나 십자형 양선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여기서 한 단계 뚝 떨어진다. 뚝 떨어진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와 같은 그 전반적인 박스권 정도의 흔들림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두고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현재 가격대에서 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16,000원 정도 초반선에서 상당한 그 매물대는 아니지만 직전에 물려섰던 분들이 계속적인 물량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좀 소화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현재 적극적인 관점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가격대를 매물을 소화하는 그 과정 이후에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간다면 일단 우리가 좀 짧게 보더라도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장중에 떠 있는 시점보다는 좀 마이너스권마다 이 박스권 정도 빨갛게 쳐놓았던 이 박스권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에 1차적으로 가담을 하시고 더 밀린다면 오히려 2차 매수 관점도 한번 접근 전략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코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망한 미래 먹거리죠.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면서 코콤 앞으로 성장성 충분하다고 보셨는데요. 이 종목 월요일에 급등하기는 했지만 2만 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고 추세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 모두 알아봤는데요. 탑픽주 꼽아봐야죠. 멘토님 탑픽주는요? 네. 5종목을 중에서 탑픽주를 뽑기가 상당히 매주 어렵더라고요. 매주 어려운데 어떤 종목이 또 나쁘고 좋고 이렇게 떠나서 일단 신규주로 3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탑픽 종목으로 파트론을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탑픽주 파트론이 꼽혔습니다. 자, 이 종목 지난 3월에 갤럭시 S6 기대감으로 엄청 올랐다가 상반기 내내 좀 주가 흐름이 부진했는데요. 네. 조금씩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회사 자체가 물론 작년도에는 14년 대비 결산 실적 기준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당히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이죠. 올 3월 달마다
한마디로 15,600원대까지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6,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주가 자체가 또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이 종목도 역시 시장의 조정 여파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결국 강하게 주가 자체가 반등을 주면서 거래량까지 실어가면서 주가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결국 직전에 8월달 고점 정도 부근에서 좀 출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나 내일 그러니까 주중반 정도까지 오히려 눌림목을 주는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가격대까지 밀려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9,000원선을 일단 깨어지는 구간에서는 좀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8,600원 정도 부근까지 밀려내린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8,600원 전후 시점에서 일단 1차적인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 주시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이고 이번에 좀 강하게 주가 자체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큰 폭으로 밀려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손절가 정도는 7,400원이 이탈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저점에서 매수 이후에 좀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가는 7,400원 정도를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자체는 일단 12,000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힘들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1,700원, 1,800원 정도 부분까지 보고 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수렴 이후에 재차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파트너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수 저점에서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파트런입니다. 현재 9,100원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8,600원,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 7,4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멘토님 강연회랑 공개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강연이 갔습니다. 항도 부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요. 유한타정권 부산 중앙지점입니다. 지하철역으로는 남포동역 10번 출구, 또 중앙역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까먹었네요.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는 1544-7451을 많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과 더불어서 오후 3시 40분 정식 큐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또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리는 김태환 멘토의 무료 강연회 부산 계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